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메디컬 스쿨 그리고 매스 제너럴 호스피탈의 마셀라 마우스 교수님 연구실에서 포스닥을 하고 있는 박상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될 내용은 코넬 대학교의 매튜 파색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동안 있었던 연구에 대한 주제고요. 발표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런 발표 기회를 주신 브릭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글라이코캘릭스의 생물리학적 특성과 캔서셀 글라이코캘릭스를 타겟하는 이뮤노 엔지니어링 기술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NK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는 우리 몸의 최전방에 있는 보호 시스템입니다. 이런 면역세포는 pathogens, 바이러스 또는 캔서셀을 찾고 죽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이용한 이뮤노테라피가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뮨 체크포인트 블로케이드 테라피, ICB 테라피입니다. 암세포는 이뮨 체크포인트를 이용해서 면역 시스템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기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CTLA4 또는 PDL1과 같은 이뮨 체크포인트를 블로킹하는 것은 면역세포를 더 활성화해서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이뮨 체크포인트 블로케이드 테라피를 발견한 공로로 2018년에 제임스 알리슨 교수님과 테스카 혼주 교수님이 노벨상을 받으셨고요. 현재 이러한 이뮨 체크포인트 블로케이드 테라피는 피부암 또는 폐암과 같은 특정 암에 있어서는 스탠다드 오브 케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뮤노테라피가 클리니컬적으로는 많은 성공을 이뤘지만 아직까지 그 이피커시는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환자의 단 25%만이 어프로브된 ICB 테라피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멜라노마 환자들의 서바이벌 레이트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PD-1 또는 CTLA-4를 처방하는 환자의 경우에 서바이벌 레이트 역시 여전히 20에서 30% 수준입니다. 이 말인즉 PD-1 또는 CTLA-4 체크포인트 외에 추가적인 이뮨 모듈레이터가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뮨 모듈레이터 중 하나가 세포막에 존재하는 글라이코캘릭스라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글라이코캘릭스는 말 그대로 스위트 허스크, 슈거 코팅 또는 설탕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모든 메멜리안 세포는 이러한 설탕막, 설탕띠를 세포 멤브레인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캔서셀은 글라이코캘릭스 주요 성분 중에 하나인 뮤신들 또는 여러 글라이코프로테인들이 과발현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정상세포에 비해서 아주 두꺼운 글라이코캘릭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 뮤신1 또는 마크1이라는 단백질은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테인으로 익스트라셀룰러 도메인이 highly glycosylated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막구어는 브레스트 캔서에서 90% 이상 업 레귤레이트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막구어는 42개의 리피링 도메인이 반복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바이오 폴리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구원을 잡아서 늘렸을 때는 한 100에서 200 나노미터 수준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리셉터 사이즈가 20에서 30 나노미터인 것에 비교하면은 굉장히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 1은 대부분의 아데노카르시노마, 특히 렁 캔서, 스토믹 캔서, 브레스트 캔서, 오베리안 캔서에서 또 과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역세포와 캔서세포의 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면역세포는 타겟세포를 recognize 하기 위해서 intimate contact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갭은 리셉터 사이즈 수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20에서 30 나노미터 수준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숫자는 마크1 또는 뮤신의 티피컬 사이즈보다 매우 작은 숫자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뮤신 또는 마크1은 이러한 캔서셀의 이뮨셀 인게이지먼트에 있어서 배리어로 작동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글라이코캘릭스 두께가 100에서 200 나노미터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은 컨벤셔널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로 이미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글라이코칼릭스 구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는 Scanning Angle Interference Microscope이라는 현미경을 개발하였습니다. SAIM이라는 이런 현미경은 형광 기반의 간섭 현미경으로서
fluorescence dy를 나노미터 스케일로 로컬라이즈 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른쪽에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5개의 다른 포지션에 있는 다이들이 존재하고요. 빨간색 같은 경우는 실리콘 옥사이드로부터 25 나노미터 떨어져 있고, 그리고 초록색 같은 경우는 50 나노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위치에 있는 다이들을 저희가 들어가는 ip사각의 각도를 0도부터 60도, 70도까지 각도를 변화시키게 되면은 이런 실리콘 웨이퍼에 있는 미러 효과 때문에 간섭 패턴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간섭 패턴에 의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다이의 높이에 따라서 다른 인터ference 패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텐시티 프로파일을 가지고 역으로 다이의 높이를 측정하는 기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은 MCEP10A 브레스트 셀 라인의 로우 데이터고요. 저희가 이제 인위적으로 마크1 GFP를 과발현시킨 후에 스캐닝 앵글 마이크로스코프를 측정하였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간섭 패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픽셀 하나를 뽑아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인텐시티 패턴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 시스템을 이용해서 높이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인텐시티 패턴은 여기 보이시는 페이스 텀에 있는 H, 그러니까 높이 항을 이용해서 이제 높이를 측정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피팅 프로세스는 모든 피팅을 반복해서 이렇게 글라이코캘릭스 맵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저희가 이제 간섭 패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리콘 옥사이드가 있는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을 하고요. 거기 위에 파이브로넥틴을 코팅한 후에 세포를 같이 포컬처해서 세포를 그런 웨이퍼에 붙인 후에 24시간 후에 뒤집어서 글라스 바름 이미징 디시에 넣어서 이미징을 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제 파이브로넥틴 역시 저희가 사이3나 어떤 다른 다이를 달아서 레이블을 해놨고요. 그리고 마크1 같은 경우는 저희가 GFP를 마크1의 트랜스 멤브레인 도메인과 앱토 도메인 사이에 집어넣어서 멤브레인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캐닝 앵글을 쓰게 되면은 이런 다이의 높이를 실리콘 웨이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GFP에서 사이3의 높이를 빼게 되면은 이제 membrane thickness 그리고 글라이코캘릭스 두께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테스트 케이스로 저희가 4가지의 다른 사이즈의 마크원을 신테릭하게 만들었고요. 네이티브한 마크원은 42개의 리피팅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크원 42, 42개가 반복되어 있는 신테릭 마크원을 만들고 또 사이즈가 반인 마크원 21, 마크원 10, 마크원 0, 총 4개의 글라이코캘릭스를 4개의 마크원 사이즈를 만들어서 MCEP10A 세포에서 발현시킨 후에 글라이코캘릭스를 측정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스캐닝 그 인터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인터프로그램이 오른쪽으로 시프트 되는 현상을 보실 수 있고요. 좀 더 저희가 이런 세포 표면에 있는 막원의 발현량을 미세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저희는 또한 daksa이클린 인두서블 시스템을 사용하였습니다. daksa이클린이라는 인듀서의 컨센트레이션을 바꾸면서 저희가 관심 있는 단백질, 막원의 발현량을 좀 더 파인리 컨트롤하였습니다. 그리고 발현량에 있어서 셀-투-셀 버라이빌리티가 있는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이런 daksa이클린 인덕션에 가장 잘 반응하는 싱글셀 클론, 특히 127 클론을 만들었고 보시는 것과 같이 컨포컬 데이터에서 다음과 3가지의 daksa이클린 컨센트레이션 100, 1000에서 GFP 시그널이 다음과 같이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우를 통해 가지고 이 127 클론이 잘 타이트레이블 할 수 있는지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127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가 글라이코캘릭스 두께를 스캐닝 마이크로스코프로 촬영을 했고요. 여기서 보이는 색깔 파란색으로 가까워질수록 글라이코캘릭스가 두꺼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좀 더 thin한 글라이코캘릭 스트럭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퀀티테이티브한 데이터고요. 뮤신 덴시티가 증가하면서 글라이코캘릭스 두께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높은 발현량에서 뮤신들 사이에서 스테릭 인터랙션이 발생하고 뮤신이 폴리머다 보니까 이런 각 폴리머 도메인이 익스텐션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글라이코캘릭스 두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글라이코실레이션 또한 이제 이런 뮤신 베리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글라이코실레이션을 크리스퍼-캐스타인을 통해 가지고 진 에디팅을 하였고요. 그 전에 간단하게 이런 글라이코실레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은 글라이코실레이션은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O 글라이코실레이션과 N 글라이코실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O 글라이코실레이션은 세린과 시로닌 사이트에서 발생하게 되고, N 글라이코실레이션은 아스파라진 사이트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뮤신은 대표적인 O 글라이코프로테인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O 글라이코실레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O 글라이코실레이션은 말씀드렸다시피 세린과 시로닌 사이트에서 갈랭렉이라는 설탕 구조가 붙으면서 시작하게 되고요. 저희는 이 구조를 TN 안티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짧아진 이 구조가 C1 갈티1 또는 코스피링이라는 엔자임을 통해서 갈락토스가 이 구조에 달라붙게 돼서 core1 스트럭처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core1 스트럭처가 GCNT1이라는 엔자임을 통해서 이제 갈락락이라는 다른 설탕이 달라붙게 되고 또 core2라는 스트럭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엔자임들이 겹쳐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저는 이제 특정한 여기 보이시는 몇몇 엔자임들을 낙아웃 또는 오버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글라이코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거는 이제 막번의 와일드 타입 구조를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했던 거는 이렇게 C1 갈티1을 낙아웃 시켜서 전체적인 글라이코실레이션, 오글라이코실레이션 패턴을 굉장히 짧게 만들었습니다. 트렁케이트한 버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C1 갈티1 낙아웃 하게 되면 트렁케이트한 버전의 막번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GCNT1이라는 엔자임을 과발현시켜서 이 좀 더 익스텐디한 글라이칸 스트럭처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보이시는 이 마름모 모양의 퍼플 모양 이제 사일릭 애시드라고 하는 설탕인데요. 이 사일릭 애시드는 네거티브 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일릭 애시드를 낙아웃 시켜서 뉴트럴한 글라이칸 스트럭처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다음과 같은 네 개의 글라이칸 스트럭처를 이용하고 그리고 daksocycline concentration을 다르게 해서 그러니까 다른 뮤신 덴시티를 이용해서 스캐닝 앵글 적용해서 글라이코캘릭스 두께를 각각에 대해서 다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C1 갈티원을 낙하시켰을 때 좀 더 트렁케이트된 버전에서는 글라이코캘릭스가 평균 25 나노미터 감소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GN이 이제 뉴트럴한 글라이칸 스트럭처에서는 한 16 나노미터 수준으로 떨어진 평균적인 글라이코캘릭스 두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GCNT1이라는 단백질을 과발현시켰을 때는 한 5에서 10 나노미터 수준의 증가된 글라이코캘릭스 두께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달라진 글라이코캘릭스 두께, 즉 달라진 뮤신 배려가 어떻게 이뮨셀의 리시턴스를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는 NK92라는 세포를 이용해서 NK92 코컬처 익스페리먼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저희는 거의 nearly perfect한 inverse correlation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글라이코캘릭스 두께와 사이토톡시시티의 관계에서. 그 말인 즉슨 이런 사이토톡시티 데이터가 이런 하나의 베리어블에 의해서 굉장히 리니어한 모델을 끌어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글라이코캘릭스 두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글라이코캘릭스 두께가 낮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뮨세포 공격에 취약하다가 글라이코캘릭스 두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즉 암세포가 글라이코프로테인들을 더 많이 발현하면 발현할수록 글라이코캘릭스 두께가 더 증가하게 되고 또 증가된 글라이코캘릭스는 암세포 공격을 회피할 수 있다는 그런 기작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릴레이션십은 단순하게 NK92뿐만 아니라 프라이머리 NK셀에서도 마찬가지로 농도가 닥스사클린 농도가 증가할수록 즉 글라이코캘릭스 두께가 증가할수록 사이토톡시시티가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다른 스페시스 저희가 여기서 사용한 거는 홀스 PBMC를 사용해서 측정했을 때도 역시 홀스 PBMC의 사이토톡시시티도 뮤신 배리어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GR75-1이라고 브레스트 캔서 셀 라인이 있는데 특히 이 셀 라인은 마크1을 좀 과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브로드한 마크1 디스트리뷰션을 보시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127의 가장 낮은 농도의 낙스랑 가장 높은 농도의 낙스 사이클린에 대해서 오버랩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low, medium, high의 마크1 익스프레션을 이제 소팅한 후에 다시 NK92 코컬처 익스페리먼트를 진행하였을 때 많은 양의 마크1 레벨은 더 높은 프로텍션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이런 뮤신들을 좀 더 제거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사용했던 방법들은 특히 STC, 스티키라는 뮤신에이지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스티키 뮤신에이즈 엔자임을 처리하게 되면은 세포 표면에 있는 이런 뮤신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런 뮤신을 처리한 후에는 글라이코캘릭스 두께가 감소하게 될 거고 이민세포의 공격이 더 취약해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먼저 컨포컬 데이터에서 저희가 사용했던 MCF10A 세포의 막부한 GFP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GFP 나노바디를 사용해서 음, 그 세포 바깥에 있는 익스트라셀룰러 도메인만에 있는 막부한만 더 해서 더 확실하게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스티키 뮤시네이시를 처리한 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세포 표면에 있는 뮤신들이 다 다이제스트돼서 없어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은 퀀티테이티브한 데이터고 스티키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셀 서페이스의 막권 레벨이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캐닝글 마이크로스코프를 이용해서 두께를 측정하였고요. 스티키를 처리한 후에는 거의 한 30나노미터 수준으로 글라이코캘릭스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daksacycline 컨센트레이션에 대해서 스티키를 처리한 후에는 사이토톡시가 증가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셀 모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캔서 셀 075-1에서도 스티키를 처리한 후에는 사이토톡시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은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저희는 4시간 코컬처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크지 않은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뮤신들이 캔서셀을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NK셀 내의 그레인자임들이 어떻게 폴라라이즈 하는지를 연구하였습니다. 먼저 이 NK 세포 내부를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은 NK 세포가 타겟 세포를 인식할 때 이 르닉 그래뉴얼스가 세포 표면으로 리크루트되게 되고 거기 안에 있는 퍼포린과 그레인자임이 바깥으로 나가고 퍼포린들은 결국은 타겟 세포를 멤브레인에 구멍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사이로 그레인자임이 집어 들어가서 세포 셀 데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CRISPR-Cas9 메디틴 낚인을 통해서 엔도지니어스 그랜자임 B에 pH 톨러런트한 플루로센스 다인 가멜루스라는 애를 붙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멜루스의 플루로센스 시그널을 가지고 이런 그랜자임이 어떻게 폴라라이즈 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가멜루스는 이런 라이소 트래커와 잘 로컬라이즈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정한 이 NK 세포에서 역시 킬링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멜루스 낚인한 NK92 세포를 이용해서 글라이코캘릭스 두께에 따른 그랜자임 B 폴라라이제이션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래뉴얼 폴라라이제이션을 퀀티파이하기 위해서는 NK 세포의 그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한 가멜루스 시그널의 그 앵귤러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하였고요. 오른쪽 보이시는 바와 같이 막강한 발현량이 증가할수록 폴라리티 인덱스가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사이토리틱 그래뉴얼이 폴라라이즈 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라이코캘릭스 베리어는 일반적인 이뮨 세포의 공격뿐만 아니라 저희가 흔히 요새 유행하고 있는 CAR-T 테라피에 대해서도 공격을 블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여기서는 헐투를 가발현시킨 후에 글라이코캘릭스 두께를 증가시켰을 때 그리고 헐투 CAR-T를 사용했을 때 역시 높은 농도에서는 헐투 CAR-T의 공격을 막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똑같이 저희가 127 세포에다가 CD19을 과발을 시킨 후에 CD19 CAR-T를 사용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CD19 CAR-T의 사이토톡시시티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저희가 이런 글라이코캘릭스 배리어를 뚫을 수 있는지를 좀 재밌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탕후루 같은 형태 이런 그린 애플을 캔서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바깥에 코팅되어 있는 설탕막을 글라이코캘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바이오피지컬리 이런 글라이코캘릭스 배리어를 스매시해서 조각을 낸 후에 그렇다면 안에 있는 리셉터가 오픈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민세포가 더 잘 레코나이스해서 더 캔서셀을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법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먼저 NK 세포에 간단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루신 지퍼 중 하나, 루신 지퍼 프로테인을, 루신 지퍼 스트럭처를 과발현시킨 후,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티키라는 엔자임을 또 루신 지퍼를 달 수 있게 저희가 엔지니어링 한 후에 리커멘던트하게 만들어서 두 스트럭처를 합쳤습니다. 저희가 루신 지퍼를 이용했을 때 어, 이 스티키와 NK 세포에 달라붙는 정도가 디솔루션 컨스턴트가 거의 3나노미터 수준, 3나노몰라 수준으로 굉장히 스트롱한 바이닝을 보였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포들, 특히 다른 글라이코캘릭스 두께에 대해서도, 그리고 높은 스티키에서 특히 10나노몰라 수준에서 굉장히 높은 사이토톡시스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수행했던 방법은 NK 세포와 이런 엔자임을 먼저 섞은 후에 그리고 와시에서 붙지 않은 스티키 농도를 다 없애버렸고 그리고 이제 타겟 세포와 코컬처 실험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사이토톡시스를 매저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스티키의 농도가 10나노몰라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농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토톡시스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컴포크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한 것은 일반적인 NK 세포 같은 경우는 글라이코캘릭스가 그러니까 뮤신이 과발현된 녀석들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레코나이즈 하기 위해서 스트롱한 바인딩을 하지만 이런 뮤신 배리어를 페니트레이트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스티치가 달려있는 NK 세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로컬하게 뮤신 스트럭처가 디스트럭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세포, 특히 KPN2 또는 SKBR3, KPL1, T470, 075-1, 특히 아래 4개의 셀 라인은 브레스트 캔서 셀 라인이고요. 위에 있는 거는 KPN2 셀 라인이고 다섯 가지 세포는 뮤신이 많이 발현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세포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다섯 가지 세포들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티키 NK를 이용했을 때 굉장히 낮은 농도에서도 사이토톡시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마찬가지로 플랫폼 테크닉처럼 저희는 스티키 외에도 살모넬라에서 살리데이즈라는 다른 엔자임을 이용해서도 같은 실험을 반복했을 때 사이토톡시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지도 교수님, 저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이었던 매트 파젤 교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 랩 동료들, 그리고 콜라보레이터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